알아봐야 될 거겠죠? 이 사건은 까짓 거 세 개만 입증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가지만 입증하면 되는데 좀 뭐냐면 이 의료과실 사고가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느냐. 두 번째는 상해사고는 해당된다고 쳐. 동의서에 썼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게 보험사고 당신이 의도해서 개입을 했는데. 세 번째, 알았어. 보험 처리해줄게. 하지만 약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는 면책으로 써있잖아.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죠? 이러고 고민하지 말고 전화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라든가 병원에 가서 처리받아가지고 수술받은 거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될까요? 과연? 내가 동의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연성이 결여가 된 거죠. 보험은 알겠지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 볼게요. 그러면 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 상해사고의 세 가지 요건 뭐죠? 그죠? 요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모두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급격성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발생돼야 되는 거죠. 우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이 돼야 되는 거죠. 상해사고 중에 급격성과 우연성이 문제가 되는 사고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굳이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직업병, 반복적, 누적적.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 기공사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치과 소리를 계속 도도도도도도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2년, 3년 후에 청력이 소실이 됐어. 그럼 이게 급격성에서 떨어지는 거죠. 누적적으로, 만성적으로. 내가 약물을 투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누적적으로, 만성적으로 누적이 돼서 발생되는 거는 급격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고 말고는 크게 급격성과 우연성이 문제가 되는 사고는 많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래성이에요. 외래성은 상해사고와 질병상의 기준이 되는 판단 요건인데 외래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외래의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보험자의 실적 요인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발생이 돼야지만 상해사고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외래성이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질병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죠? 보통 의료과실 사고는 뭐냐면 약물 투여라든가 모든 의료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피보험자, 환자 입장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는 거의 대부분 인정은 돼요. 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누적적으로 나한테 발생된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은 상해사고로 인정이 되기는 힘들지만 그 외에 일시적으로 과다한 투여로 발생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연성, 급격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요인이냐 아니면 외래의 사고냐를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급격성과 우연성은 약물 투여로 발생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은 된다. 문제는 처치 당시 재난의 언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보험권을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처치 당시 재난의 언급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내가 동의서를 썼어요. 아까도 했지만 사망의 가능성, 그 다음에 약물 투여에 대한 부작용 다 나와 있고 사망의 가능성까지 했고 내가 다 인정을 할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라는 동의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연 동의서까지 썼는데 내가 보상 처리를 받을 수가 있냐? 이게 이 사건의 사실상 핵심이죠.
처치 당시 재난의 언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 당시 재난의 언급이 있었냐? 당신이 알고 있었냐? 그 뜻이에요. 치료 당시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상해로 인정이 안 되고요. 치료 당시 당신이 모르고 있었으면 상해로 인정이 가능하다. 비록 내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다시 아까 동의서를 좀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시경검사 어쩌고저쩌고, 그에 대한 후유증 어쩌고저쩌고, 극히 드물지만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본인은 시술의 필요성, 과정 및 합병증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 요거라는 거죠. 과연 이 멘트가, 문구가 나의 발목이 되어줄 건지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연 언제 동의했을까요? 내 사망에 대한 동의. 당연히 자필 설명했을 때 동의죠. 우리가 청약서의 자필 설명을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왜 받냐면, 모든 입증 책임은 자필 설명을 하기 전에는 보험회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필 설명을 쓰는 거예요. 부실계약 자필 설명 안 했다? 그럼 모든 과실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자필 설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입증 책임은 계약자 피보험자한테도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객이 자필 설명을 했으니 모든 입증 책임은 이제 제 몫이에요. 안전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손해보험에 대한 입증 책임보다는 생명보험을 잠깐 이제 빌려서 갖고 올게요. 우리가 손해보험은 상해사고로 표현을 하고요. 생명보험은 재해로 표현해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표현을 하고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뭐 내내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손해보험은 포괄 책임주의예요. 무슨 소리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내가 모든 건 책임줄게. 단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만 충족해 오시면 상해사고는 다 해줄게요. 이게 손해보험이고요. 생명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재해사고인데 약관에 써놨어. 열거 책임주의예요. 이 재해에 해당이 되는 것만 인정을 해줄게요. 우리 손해보험하고 틀려요? 생명보험은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범위는 큰 차이는 없어요. 내내 비슷해. 하지만 이 문구가 생명보험에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잠깐 이제 인용을 해보면,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치료예요. 치료 가운데 진료기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치료라는 거죠. 정상적인 치료 중에 발생된 재해는 재해분류표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손해보험인 상해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진료 과정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청구를 할 수 있어? 질병으로 하셔야지. 질병 상해수술비나 이런 거 특약을 하셔야지. 상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료행위가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보험자의 상해는 우연성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항상 중요하지만 단 예외 조건이 있죠. 단 이 사고는 보상을 해주는데, 언제 보상을 해주냐면, 처치 당시, 치료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어요. 재난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나는 몰랐어. 환자에서는. 환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환자는 모르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환자는 알고 동의를 했겠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 환자는 몰랐다고 보는 거예요.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가 몰랐으나 환자에게 그 후에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치료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료사고이지만 내가 알고 있어서 동의를 한 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돼서 재해에 해당이 안 되고요. 내가 몰랐어. 왜 몰랐냐? 의사선생님이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 몰랐어. 그 사고는 재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내가 무슨 치료를 봐서 수술 동의를 내가 여기 있는 충수를 떼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이 돼서 뭐가 좀 뭐 장이 파열되고 와서 이제 가스 차고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싶은데 내가 동의를 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까는 차트상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동의서에는 충분히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했다고 동의하셨잖아.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걸 동의를 했다고 봐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되냐? 의사로서는 수면 내시경 검사에 앞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되며 이러한 설명 의무를 하지 아니한 채 환자의 승낙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은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보험회사가 설명 의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설명 의무를 해야 된다. 치료 당시 상당히 예상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대해서만. 하지만 극소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치료를 봤을 때 의학계에서도 정말 가능성이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프로포폴은 5,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고 치면 5천만 분의 1인데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상당히 예상되는 부위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을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원에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을 하면 했었어야지. 이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극히 드문 희소성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으니 설명을 했었어야지. 쉽게 말하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이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 망인이 작성한 동의서를 한번 볼게요. 이 동의서에는 프로포폴에 따른 양리작용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망 가능성은 안 써 있어요. 수면 내시경을 사용하는 약제에 따른 부작용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약제가 프로포폴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지가 않죠.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동문자로 기재된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의서에 시술 내용, 이게 수면 내시경이 들어갈 거고요. 프로포폴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퉁 쳐가지고 동의서를 받으면 설명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명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고 수면 내시경 할 거고요. 사용되는 약제는 프로포폴이에요. 이거에 대한 심정지와 호흡정지에 대한 사망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있어요 라는 걸 써놨으면 이거는 내가 동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데 아니 그래? 그럼 나 여기서 안 하고 딴 데 가서 봤지 뭐. 이렇게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병원에서는 밑줄 쳐놓고 약제 가로치고 수기로 써놨으면 만약에 병원에서 여기 수기로 쓰세요.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쓰세요. 했으면 이거는 만약에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전신 마취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건은 비록 내가 동의를 했지만 그 동의서에 내가 후유증이라든가 합병증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른 수술을 하러 갔는데 다른 뭐 질병을 뭐를 혹을 때려 갔는데 내가 뗀 혹과 내가 발생된 후유증이라는 합병증이 동의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너무 마지막 제일 큰 관문 약관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 그 밖에 외과적, 내과적 의료처치에 대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통과하긴? 하나 판례를 찾았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년 7월 9일 날 나온 판례예요. 그 밖에 의료처치를 하면
임신출산 유산 또는 그 외과적 수술과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에 따를 것이 예상되는 치료만을 의미하지 단순히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는 약관에서 말하는 처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서 2004년 7월 9일 판결문을 토대로 해서 2010년 4월 달에 그 밖에 외과적 수술, 그 밖에 의료처치 약관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과실은 사실상 2010년 4월 이후에는 임신, 출산, 산후기만 빼고 의료로 사고로 인해서 상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2010년 4월 이전 사고는 물론 다 통과했어. 하지만 의료처치 사고는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그 밖에 의료처치라고 하지만 삭제가 됐기 때문에 2010년 4월 이후에는 보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보상 처리를 다 받았어요. 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래서 잘 보상 처리를 받았던 사례예요.